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관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을 보면 3. 우리말 바로 쓰기.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여기 좀 화면이 깨졌는데 목차를 보면 첫 번째 뇌가 맑아지는 게임이라 그래서 간단한 띄어쓰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는 나중에 직접 등교해서 수업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학습은 교과서 116쪽부터 117쪽까지 해보고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 학습 활동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교과서 11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1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쪽을 보면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그럼 한글 맞춤법의 개념이 뭘까? 그리고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까닭, 왜 이런 거를 제정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페이지고요. 교과서 없는 사람은 화면을 봐도 됩니다. 보면은 꽃이다를 적어야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꽃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꽃이다로 적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말이 다 똑같잖아요. 꽃이다, 이런 플라워, 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꽃이다, 여기 있는 먹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칼이 벽에 꽃이다 했을 때 꽃이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발음이 똑같은 경우인데, 자, 그래서 본다면 이렇게 같은 걸로 꽃이다란 말이 세 가지가 지금 발음이 같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막으려고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정했는데 이것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 한글 맞춤법을 쓰냐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었을 때 지켜야 할 약속, 이것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꽃이다 라고 적었는데 그 발음이 이 플라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어떠한 양꼬치라든지 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한글 맞춤법이고, 제정한 까닭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자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기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제1항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표준어는 뭐냐면 대상이 표준어라는 거고 방어어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투리에 관한 거는 다루지 않는다는 소리야. 왜냐면 사투리는 여기저기 다 다르잖아요. 우리 그때 배웠지만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다 다르잖아요. 충청도 이렇게. 그래서 그 대상은 표준어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다가 무슨 말이냐면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은 표음주의라고 해요. 소리대로 적는 거. 하늘, 얘 한번 소리대로 적어볼까요? 똑같이 하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리 한번 표기대로 적어볼까요? 소리대로 적으면 오리. 날다도 해볼까요? 날다 했을 때 날다. 전부 다 이 표기하고 소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는 소리대로 적은 얘. 그에 반해서 어법에 맞도록 적게 하면 뭐냐면 표의주의라고 해요. 얘 한번 발음해 볼까요? 얘 어떻게 발음해요? 얘를 발음해 보면 익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표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얘는 일거가 되잖아요. 그죠? 일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친구는 얘는 읽을 때 일꼬라고 이렇게 발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의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법에 맞도록 적게 함을 표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항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은 그 대상이 표준어고, 그 다음에 소리대로 적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어법에 맞도록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까지 이제 제1항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음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표음주의는 뭐냐면 표준어를 발음 형태 그대로 적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쓰기에는 편하지만 뜻을 해독하기가 어렵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뭐 있냐면 물. 얘도 발음이
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는 공기. 얘 발음으로 해보면 공기. 전부 다 여기 있는 카레, 마스크, 생각, 소리, 볼펜 전부 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해요. 똑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표의주의라고 해요. 표의주의. 얘는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만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 어떻게 발음할까요? 얘 물고기.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우리 공부할 때 쓰는 거 책상.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의주의하고 표음주의예요. 그래서 이거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면 그 제1항 밑에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위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밝히고 있다. 아까 정리했었죠.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규정한 것이다. 또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표음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 오리, 날다 등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예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읽다, 읽어, 읽고 그 다음에 읽는을 소리대로 적으면 읽다, 읽어, 읽고, 읽는이 되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 적으면 그 뜻을 얼른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을 때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서는 형태소의 본 모양이 얘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방법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화시킨 표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해서 띄어쓰기 규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규정을 보면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을 때 이 단어가 뭘까라는 얘기를 해보면 단어는 뜻을 지니고 홀로 설 수 있는 말. 그러니까 하나만 써도 그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보통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조사는 홀로 설 수 없으나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되므로 단어로 인정한다. 우리가 밥을 먹었다 할 때 밥을 해서 얘는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데 얘는 홀로 쓰일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얘는 단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얘는 뭐라 되어 있냐면 홀로 설 수 없으나 앞의 말과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도 단어로 인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는 목적을 보면 왜 띄어쓰기를 하냐면 문장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의 예외를 보면 규칙이 조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다. 형식 형태소는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가 이런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밥이 맛있다 할 때 이 자는 의미가 없는 말이야. 밥 맛있다 해도 의미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그리고 얘는 혼자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친구한테 의존해서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의존 형태소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보면 교과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위 규정은 독립적으로 쓰인 말의 단위인 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글을 띄어쓰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물 좀 줘와 같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문장이거나 그 다음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주말과 같이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문장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쵸? 이 문장들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나 물 좀 줘 라든지 나물 좀 줘 처럼 띄어쓰기를 하거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처럼 바르게 띄어쓴다면 문장의 뜻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얘 마찬가지죠. 아까 볼까요? 나물 좀 줘 했을 때 얘는
나무를 달라는 거지 아니면 나 물 좀 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띄어쓰기에 하는 목적은 문장의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고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다. 의존 형태소라는 거 아까 배웠죠? 혼자 쓸 수 없고 항상 다른 형태소와 같이 써야 되는 거. 예컨대 나는 너를 좋아해에서 는과 를은 조사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서 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를 볼게요. 이처럼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놓은 어문 규범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지켜야 할 룰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는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규칙이 있는데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표기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번엔 다 배웠으니까 교과서 118쪽 학습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중에서 내용과 관련된 학습이라 해서 내용학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아까 왜 표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다음 만화를 살펴보면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는 건 어려워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한결 쉬워. 그랬더니 그래? 우선 하늘 달리다처럼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빛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 빛은 빛, 그리고 비치는 비치처럼 소리대로 적으면 그 뜻을 얼른 알기 어렵지. 이럴 때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돼. 그랬더니 하면서 얘가 지금 이 친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1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1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구나 하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와서 3번을 볼게요. 띄어쓰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그래서 문장에 각 뭐는 띄어서 떠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죠?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8쪽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 1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은 목표학습입니다. 목표학습을 보면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탐구해보자 했을 때 다음 탐구 과정에 따라 얽히고 설키다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발음만 알고 정확한 단어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런 방법을 쓰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자, 볼까요? 얽히고라는 말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설키다라는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 앞에 거는 어법에 맞게 적고 뒤에 거는 소리대로 적으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올바른 표기는 얽히고 설키다.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앞에는 어법대로 적고 뒤에는 소리대로 적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아보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표기하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 카톡 창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여기다가 토끼 사진을 해놨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세요. 우리 집 토끼가 나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왔으면 저 한 마리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토끼가 나았어요 라는 이 부분은 병이 낫다 할 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많이 나았으면 했으니까 나타가 됐잖아요. 그죠? 나았으면 저 한 마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다 정리해보면 말의 뜻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말대로만 소리 나는 대로 표기만 한다면 말의 뜻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활동 120쪽을 보기 전에 이거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에 보기 전에 보면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19항을 보면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표음주의예요? 아니면 표의주의예요? 그렇죠. 표의주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나는 얘는 길다라는 이제 여기 어간이 있고, 길다 하니까 길이라는 어간이 있고 여기에 이나 음이 붙으면,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길이라고 하면은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표의주의. 원래대로 만약에 표음주로 한다면 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길이라고 쓰니까 얘는 표의주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얼다에 음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얼음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얼음이라고 쓴다면 얘는 표음주의가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표의주로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많다에 만,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많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마니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표의주의고, 또 하나는 그다음 여기서 볼까요? 먼 데서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얘는 다듬다에서 온 거게 되겠죠. 그 다듬에다가 이가 붙어서 다듬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만약 얘를 표음주의로 한다면 다듬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되니까 우리는 표의주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자, 다음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아까 19항인데 거기에 붙임 규정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규정이 뭐냐면 어간에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뚜껑 있잖아요. 마개. 이 마개를 원래는 막에라고 이렇게 해놨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적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원래 막다인데 막다가 원래 애가 붙어서 막애인데 이렇게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마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애예요. 마찬가지로 자주도 원래 잣다에다가 우가 붙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모르니까 얘는 자주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친구가 온다기에 마중을 갔다. 원래는 요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 때문에 표음주의로 쓰기 때문에 얘는 마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십구항하고 십구항 붙임 규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찾는 거 하면은 헷갈리지 말고 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한글 맞춤법 규정 제20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서 젖는다. 그래서 곧 이라고 하지 우리가 곧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바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낱낱이가 이렇게 알 수 있게 어떤 말인지 그 원형을 밝혀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볼게요. 그래서 붙임 규정을 보면 뭐뭐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20항 같은 규정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얘는 붙임 규정이니까 이파리라고 적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박아지인데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바가지에서 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예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20쪽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연결해 보자. 그랬을 때 아까 다 했던 건데 뭔데서 뭐예요? 앞에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게 되겠죠?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그럼 얘는 규정이 어떤 규정이었어요? 제 19항 규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친구가 온다기에 마중, 마둥 뭐를 넣으면 될까요? 마중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19항의 붙임 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산들 바람에 이파리가 흔들렸다 라고 했을 때 앞이에요, 뒤에요? 그렇죠. 앞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20항의 붙임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냈다 했을 때 이 낱낱이는 두 번째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20항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해보자 해서 알은 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알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일까? 라고 했더니 그러게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에는 묶음 상품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왜? 그렇게 쓴 거지?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얘는 뭐에 따라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까 봤던 위에 한글 맞춤법 제 19항을 보면 되겠죠. 19항에 따르면 어간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알다의 어간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알이 되겠죠. 알의 본 모양을 밝혀서 그래서 암 그리고 묵다의 어간 묵의 본 모양을 밝혀서 묶음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해 보면 한글 맞춤법 아까 제 19항 있었죠. 이 19항에 보면은 이나 여기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와 보면 여기 알은 뭐냐면 알다에서 온 거예요. 알다. 그랬을 때 요 알이 있죠. 알에다가 알의 모양을 밝혀서 여기에 미음이 붙어서 암이 된 거고, 다음에 묵다는 여기 묵다에서 이 묵이 어간이니까 여기다가 음을 붙여서 묶음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알은 힘이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맞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 19항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다음은
교과서 121쪽 학습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화에 제시된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기역 리을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자 했을 때 보면은 안건을 회의에 붙입니다가 맞을까 붙입니다가 맞을까 정말 헷갈려. 그랬더니 여기에 써있죠. 다음 주 안건을 학생회의에 붙입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헷갈릴 때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자. 굉장히 올바른 행동이죠. 했을 때 여기에 붙이다는 동사로 편지나 물건 혹은 일정한 수단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는 것을 붙이다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문제를 다른 곳에 넘겨서 맡기는 거, 그거를 붙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는 거를 붙이다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얘는 붙이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붙다라고 해서 붙다의 사동사, 그러니까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불이 옮아서 붙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밑에 그러면 붙입니다가 맞는 표현이구나.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맞는 것일까라고 이제 문제를 냈죠. 한번 볼까요? 친구에게 편지를 앞이에요. 두 번째예요. 그죠? 붙였다가 되겠죠. 얘는 붙였다니까 편지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낸다고 했으니까 얘는 붙였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벽에 메모지를 빼곡히 붙였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죠? 뒤에 게 맡겼죠. 붙였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맞닿아서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붙어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행 계획을 비밀에 붙여라 했을 때 앞이에요, 뒤에요? 그렇죠. 앞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붙여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작에 불을 붙였다. 뭐가 될까요? 네, 이 뒤에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기 불이 올마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22쪽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1항 조사는 그 말 앞에 붙여 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사, 이나마 이런 거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조사는 붙어 있죠. 여기 조사 붙어 있죠. 앞말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의 붙어 있고 여기도 다 붙어 있죠. 이렇게 조사는 그 앞말에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2항을 보면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가 뭐냐면 명사긴 명사인데 혼자 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혼자 쓰일 수 없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의존해서 써야 되는데 얘도 명사니까 단어니까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얘는 가만히 있다가 것이 힘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존 명사인데 이 앞에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 이렇게 붙여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띄어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3항을 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그래서 차, 여섯, 대 띄어 쓰고 옷, 한, 벌, 그 다음에 신, 두, 켤레 했을 때 다 이렇게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그리고 세 번째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라고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바탕으로 한번 띄어쓰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을 보면 4번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하여 바르게 띄어쓰는 활동을 해보자. 이거 다 했었죠? 그 다음에 곧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 써보자 했을 때 소녀의 얼굴빛이 어디를 띄면 될까요? 눈같이 하였다. 여기서 어디를 띄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를 띄면 되겠죠. 그래서 눈같이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같이라는 게 체언 뒤에 쓰인 조사이므로 이 앞말에 붙여서 쓰고 여기는 다른 단어니까 띄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부분 하나 더 볼게요. 친구와 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여기는 어디를 띄었어요? 그죠? 친구와 같이. 왜냐면 이 와가 조사니까 이 뒤에 쓰는 거를 이렇게 띄어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붙여주고 여기는 띄어 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했을 때 어디를 띄어야 돼요? 그렇죠. 오직 여기를 띄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띨지 안 띨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뿌는 보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여기는 붙여 써줘요. 여기를 만약에 띈다고 하면은 이 뿌니 아마 의존 명사로 보는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얘는 조사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띌 부분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붙여 쓰고 여기는 띄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뿐 같은 경우는 체언 뒤에 쓰인 보조사예요. 꾸며주는 여기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 있는 뿐은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쓰인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띄어 쓰는 이유가 의존명사기 때문이에요. 얘는 의존명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조사기 때문에 보조사기 때문에 붙여준 거고 얘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라 했을 때 어디를 띄면 될까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띄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다 하면 어디를 띄면 될까요? 그렇죠. 그 띄고 그 다음에 책을 띄고 그 다음에 다 띄고 읽는데 3일이 걸렸다 해서 원래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는데 이렇게 띄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을 볼게요.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했을 때 어디를 띄면 될까요? 고향을 띄고 그 다음에 떠나온 지 이렇게. 그래서 이 지 같은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워주는 거고 얘는 조사이므로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라고 했을 때 어디를 띄면 될까요? 너는 그죠? 얘가 조사니까 여기는 붙여 써주고 이 다음은 띄어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띄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나왔네요. 두 번째, 다음 글에서 띄어 써야 할 부분에 V 표시를 해보자. 한번 해볼까요? 형편없는 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찹감만 아니라면 띄고 그 다음에 차 띄고 한 띄고 잔으로도 띄고 삶에 띄고 대한 띄고 그 다음에 잔잔한 띄고 기쁨과 띄고 감사를 띄고 누릴 띄고 수 띄고 있을 띄고 것이다 띄고 그 다음에 요는 띄고 그 띄고 차가 띄고 진인 띄고 특성을 띄고 알맞게 띄고 우릴 띄고 때 띄고 바로 띄고 그 띄고 차 띄고 맛을 띄고 알 띄고 수 띄고 있다 띄고 그 다음에 사람의 띄고 일도 띄고 마찬가지다 띄고 그 다음에 인격에 띄고 고정된 띄고 어떤 띄고 그 다음에 틀이 띄고 있는 띄고 것은 띄고 아니다 띄고 그 다음에 그 띄고 사람이 띄고 진인 띄고 좋은 띄고 덕성을 띄고 찾아낼 띄고 수 띄고 있다면 띄고 그는 띄고 내게 띄고 좋은 띄고 친구가 띄고 될 띄고 것이다 이렇게 잘 띄웠나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쓰기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